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요일인데, 그, 좀 새로운 내용이 하나 있어가지고, 내일이, 굿자 공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용 공유를 통해서 함께, 판단을 한번 해보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오늘, 어, 일요일은 통상적으로 쉬지만 오늘 그 내용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내용은 오늘 어떤 분이 저한테 보내주신 내용인데, 송가병 씨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그 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과 관련해서 입장문을 좀 올린 것 같아서 제가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읽어보면은, 안녕하세요. 송가병입니다. 울산경찰의 수사가 시작된 지 4년째를 지나가고 있는 그 사이, 우리들의 기대와 희망은 모든 게 물거품이 되고, 프론티어라는 칭이 무색하게 KOK는 사기 사업이라는 주은 글씨로 인해 저 또한 사기 사업을 홍보했다는 이유로 오랜 시간 고난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울산 경찰에서 4년째 수사를 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4년째라고 이야기하면 만 3년은 지났다는 이야기겠죠. 하지만 여러분, 과연 KOK가 사기 사업이었다면 제가 구속을 면할 수 있을까요? 음, 대한민국에서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5차례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된 것은 그만큼 이 사건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며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규명이 요구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속영장이 5차례 청구가 되었는 것고, 근데 모두 기각이 되었다. 근데 구속영장의 의미는 구속영장을 어, 청구를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구속영장을 받아들이죠. 근데 뭐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다고 해가지고 어, 범죄 사실에 대해 가지고 이게 혐의가 없다라고 이런 의미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는 것은 사실 아니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의미는 사실은 잘 모르겠고 일단 계속해서 좀 보겠습니다. 이제 다행히 기소가 되었으니 법원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법원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 저희도 필요하지요. 뭐 당사자들도 당연히 필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현재의 어려움을 타개하는 방법은 해외 도피 중인 관계자들의 귀국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스테이킹 자산 회수를 통해 KOK를 재생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도 여기에 전적으로 동감을 해요. 에, 해외 도피 중인 관계자들의 귀국, 여기에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사람은 한지욱이고, 그다음에 김진아도 좀 불러야 된다.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중국에 있는 시에진이라는 그 사람도 불러들여야 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렵죠. 하지만 한지욱이 같은 경우에는 그 불법 체류를 하고 있는 상태고 불법 체류라서 치더라도 울산경찰청에서는 움직여서 빨리 국내로 소환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해외 도피로 지금 불법
체류라는 부분에서 그 보석을 통해서 지금 풀려져 있다라고 하면은 소재지는 확인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미그레이션 코트라는 이민 관련되는 그 불법 체류에 대한 재판을 하는 그 정도와 현재 국내에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내용, 이것과 관련해서는 좀 가중치를 따져보더라도, 무게를 따져보더라도 국내에서 충분히, 국내로 송환하는 문제를 빨리 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정말 경찰이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스테이킹 자산 회수를 통해 KOK를 재생시키는 게 아니고, 이 이 정상화를 꾀한다는 의미가 어, 정상화를 하는 데 있어서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정상화라는 것 자체를 여기 이 사람도 마찬가지고 기소가 되어서 지금 재판 중인 김판종 씨도 마찬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정상화라는 의미를 이상한 데 두고 있어요.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정상화라는 거는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는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된다고 하는데, 그거 아무리 잘 돌아가 봐야 KOK 가치가, 그래서의 가치가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수가 우리가 처음에 KOK를 샀을 당시 총, 금액, 그런 거를, 어느 정도, 뭐, 손실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정도가 돼야지 그게 정상화지. KOK를 재생한다는 이런 표현은 사실은 뭐, 그, 이게 참, 재생이라는 거는 그게 의미 자체가 이런, 단어 가지고는 좀, 커버를 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제 새롭고 긴 싸움이 시작됩니다.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통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고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나도록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할 것이며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일단, 어, 지금 추가로 기소된 5명 중에서 3명은 어떻게 보면은 개혁회의 재단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송가병과 강영대는 프론티어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재단과 재단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내용을 일부 먼저 좀 알 수는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 내용을 가감 없이 전달하는 게 아니고, 살을 붙였다는 의미에서 좀 잘못 전달을 했다는 부분도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의 능력이 그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 부분은 자기 자신의 어떻게 보면은 주관적인 내용이 많이 포함이 되는 상태에서 속에 그러니까 뭐 자기는 이제 강의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뭐, 스스로도 제대로 모르는 부분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자기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뭐, 이야기를 했다. 특히나 저는 이 사람이 가장 잘못한 부분 중에 하나는 저희가 지금, 이, 저희는 배임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사기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피해자 단체에서는 근데 이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아, 플랫폼 가격을 통해서 거래소의 가격과 편차를 두지 않은 상태로 지속이 되었다고 하면은 아무리 나쁜 국제 상황이라든가 뭐 국제 상황이라고 하는 게 이 전 세계를 덮쳤던 코로나,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로 인해 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상승을 하면서 이 소위 말해서 그 이 대출을 한 사람들의 이자 부담 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그거를 빨리 해소를 시키기 위해서 가장 빠르게 움직였던 게 이런 암호화폐가 가장 빨리 움직였고 그 다음이 주식시장 뭐 그 이후로 이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다 생각을 했을 때 그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부분을 이 플랫폼 가격 상승 부분과 어, 그다음에 인하 부분, 이런 부분에서 상승은 정상적으로 해놓고 인하 부분은 움직이질 않았다. 특히나 그런 그 가격 방어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스테이킹 자산 이것만을 정말 잘 이용을 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이 안 되었을 거다. 그리고 이 사람도 회수라는 표현을 썼어요. 스테이킹 자산 회수, 어디로부터 자산을 회수를 해야 되겠어요? 여기에 해외 대표적인 도피 중인 관계자들도 있겠지만 지금 기소가 되어 있는 미디움의 대표이사, 전 대표이사도 마찬가지로 포함이 된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에 보면은 이 사람은 기소가 된 거를 다행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이유도 저는 대충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굳이 뭐, 여기에서 많은 것들은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 법이라는 것 자체가 증거 위주고, 그리고 이 증거 위주로 했을 때는 이 사람은 뭐, 이 사기와 관련해서 어, 별, 법적인 책임을 질 필요가 없을 거다라는 판단에서 이런 표현을 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법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일반인들한테는 정말 좀 힘든 부분이 모든 것들은 증거 위주로 하고, 그 증거 내용에서 객관적으로 그 팩트에 준해서 사실에 준해서 이 문제 그 증거 자료가 이 범법 행위를 한 내용이다 아니다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그러니까 판사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면은 아무리 좋은 증거가 있어도 의미가 없다는 그런 의미도 내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송가병 씨의 그, 입장문 내용, 이거를 좀 보시면서 좀 참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저는 강영대나 아니면은 송가병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저희가 이야기를 해왔던 부분, 특히나 뭐 배임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여기에서 언급이 되는 이런 내용들만 보더라도 가만히 있어서 될 일이 아니었고, 이 지금, 먼저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던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해왔는지, 뭐, 일반 프론티어에 비해 가지고는 훨씬 객관적으로 내용도 알고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김판종과의 미디움과의 미팅도 꽤 많이 했을 거기 때문에 스스로 느꼈던 뉘앙스, 그 다음에 어떠한 주고받는 내용 속에서 이들이 그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는 부분을 나름 좀 알고 있을 거고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변론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내용들은 결국에 이 피해자 전체들을 위해서도 최소한 이제 와서 뭐 법적인 부분을 벗어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도덕적인 책임, 뭐 스스로가 그렇게
프론티어들 중에서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 가까운 그런 최고 레벨, 최고 직급자, 그딴 소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은 저희 쪽에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시기다. 그리고 여기서도 채굴 자산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스테이킹 자산이라고 이야기해요. 스테이킹이 뭐냐? 그 기준을 또 안다면은, 그렇다 그러면은 이 스테이킹 자산이 도대체 누구로부터 회수가 되어서 제가 이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해왔던 이 거래소의 가격을 어, 어느 정도 방어를 하거나 아니면 회복을 하는 데에 이 재원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이 자산, 이거를 누구로부터 회수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면서 그런 내용들이 법원에서 속기를 계속하는 기록으로 남겨놓는 부분에 계속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주장을 변호사를 통해서 하든 그다음에 그 본인이 직접 하든 경우에 따라서 저는 어, 송가병 씨의 변호인을 만날 의향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우리 모두가 살기 위한 방법을 찾는 데에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이 그 지금 이런 내용을 봐가지고는 업무상 배임 쪽을 이 사람도 겨냥을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럴 경우에는 저는 만날 용의도 있다는 그를 이 자리를 빌어서 저의 의사를 전달을 합니다. 오늘 이 내용 참조하시고 도움이 되기를 여러분들도 어, 이런 내용은 사실은 이런 유튜브 형태의 영상이 아닌 이상은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피해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피해자들 여러분들과 내용 공유를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 판단도 개인적으로 좀 해보시기를 권장해 드리면서 권장해 드리는 의미에서 이 내용을 오늘 한번 다루어 봤습니다.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 내일 어, 김판종의 구차 공판에 또 관심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최영규 씨가 내일도 어, 이 정인으로 어, 검사가 아닌 이 피고인의 변호인의 그 신문이 있을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